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26강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확장 공사하느라 불이 나가서 어둠 속에서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투자 기초 다지기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포트폴리오 관리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마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분산 투자는 금융시장에서 유일한 공짜 점심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 리스크와 수익률은 비례하는 성질이 있어서 리스크를 높이지 않으면서 수익률을 더 내거나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낮추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노력 없이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분산 투자인데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떤 주식 A가 플러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다른 주식 B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는 A와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A와 B를 반반씩 50%씩 담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매일 일정한 수익을 벌게 됩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A나 B나 AB 반반이나 전부 동일한데, 반반의 경우에는 변동성, 그러니까 리스크가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분산하는 게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주식 A와 똑같이 움직이는 주식 C, 이거를 50대 50으로 담아봐야 리스크가 낮아지는 효과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주식이 얼마나 반대로 움직이느냐, 얼마나 똑같이 움직이느냐가 분산 효과에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을 표현한 통계 수치가 바로 상관계수인데요. 플러스 1이면 매일 같은 방향, 마이너스 1이면 매일 정반대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겠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수록 분산 투자의 효과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 분산 효과는 더 많은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담을수록 커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많은 주식을 담는다고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모든 주식을 담게 되면 그것은 곧 주식시장 자체에 투자하는 것과도 같은데, 주식시장 본연의 시장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주식의 리스크는 크게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체계적 리스크 혹은 시장 리스크는 주식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오는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전쟁, 인플레이션 등이 있겠죠. 반면 비체계적 리스크 혹은 고유 리스크는 개별 기업에만 해당하는 리스크입니다. 경영진의 비리, 파업, 그다음 신제품 실패 등이 해당하죠. 우리가 주식이라는 자산군 내에서 개별 종목들의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리스크는 이 개별 종목들의 비체계적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실전에선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헷갈리지만 투자 거장들은 분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여러 스탠스를 취합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자민 그레이엄은 아무리 특정 종목이 매력적이어도 5% 이상 담지 말라고 강조한 반면, 그 제자인 워런 버핏은 광범위한 분산 투자는 투자자가 스스로 뭘 할지 모를 때나 필요하다면서 훌륭한 기업 5개에서 10개만 골라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피터 린치는 잘 아는 소수 종목에 투자하라고 조언을 하면서도 이제 정작 스스로 운영했던 마젤라 펀드는 한때 1,400개가 넘는 종목을 보유하기도 했죠. 그 외에도 이제 존 템플턴이나 데이비드 스웬슨 등은 분산 투자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찰리 멍커는 분산 투자를 디버시피케이션이라고 비꼴 정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럼 정답은 어디 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 이점은 앞서 설명했는데, 집중 투자가 좋은 이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산 투자를 할 경우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줄어드는 대신 기대 수익률도 낮아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의 눈을 가지고서 주식시장에 있는 8,000개의 종목들의 미래 1년간 수익률을 쭉 미리 알고 줄 세울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사실 분산 투자를 할 필요 없이 가장 수익률이 좋은 종목 한 개만 사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줄이려면은 이제 첫 번째 종목보다 조금은 수익률이 낮은 종목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종목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전체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죠. 그 대가로 변동성은 좀 줄어들겠지만, 워런 버핏은 그런 기업 파산 같은 영구적인 자본 손실이 아닌 이상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리스크의 척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좀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더라도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집중 투자가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 집중 투자가 좋은 이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리소스의 제약 때문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는 신의 눈을 가졌다고 가정을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주식들의 매력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기업 분석에 할애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하나하나의 투자에 쏟을 리서치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그럼 내가 포트폴리오에 담은 종목들의 평균적인 질이 저하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워런 버핏의 말대로 집중 투자를 해야 하는가? 문제는 지금 이 집중 투자의 이점은 분석 실력이 있다는 전제, 그러니까 내가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해서 좋은 기업을 골라낼 수 있다는 역량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분산을 좀 더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양극단에 치우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절한 중간을 선택하는 게 좋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다양한 지수 ETF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몇 퍼센트나 패시브 지수 추종에 넣을지를 판단합니다.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라면 8, 90%는 지수 ETF,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S&P 500 ETF인 SPY, 그 다음 코스피는 코스피 ETF에 넣어 두셔야 하고요. 나머지 10에서 20%만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최소 1년 정도 액티브 투자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적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재무적인 부분을 이제 잘 이해하는 수준이 되면 40에서 50% 정도까지 개별 종목의 비중을 늘리고, 거기서 이제 적정 가치에 대한 감을 좀 잡기 시작하면은 100%까지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패시브와 액티브의 비중을 정한 다음에는 개별 종목의 액티브 투자하는 퍼센트 비율을 10으로 나눈 정도의 종목을 보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시브 80에 액티브 20%라면은 종목 2개, 그다음 패시브에 50하고 액티브에 50%면은 한 5개 정도? 그런데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엄밀한 것도 아니고 가이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막 47%대는 뭐 4개 사야 되냐, 5개 사야 되냐, 또 5개 사면은 10%씩 종목별로 맞춰야 되냐, 혹은 살만한 종목 없는데 한 개 50% 넣으면 안 되냐,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패시브와 이 액티브 비중만 잘 나눠 놓는 것만으로도 리스크 분산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나머지 액티브 파트에서는 개별 종목을 몇 가지 할지 어떤 비중으로 할지 자유롭게 해보시면 되고, 이게 전부 경험과 배움이 되어서 차차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주식이라는 어떤 자산군만 놓고 보았을 때 포트폴리오 관리 이야기였는데, 채권, 원자재 등의 다양한 자산군까지 포함한 배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만약 투자에 입문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패시브 지수 추종의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실 거라면 다른 자산군에는 배분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명제는 장기 보유한다는 가정하에 수익률 측면에서 주식시장을 따라갈 자산군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폭락장을 비롯해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함인데요. 근데 만약에 이 주가지수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그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변동성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런저런 자산군에 분산하려다가 패시브의 본질까지 놓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설프게 액티브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니, 그냥 꾸준히 적립식으로 패시브 지수 추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입문자를 벗어나서 여러분이 매크로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지난 시간에 그런 자산군의 성질도 알게 되고, 그 다음 경기 사이클도 좀 보게 되면은 조금씩 채권이나 원자재를 활용하면서 변동성도 줄이면서 또 초과 수익도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것인가는 크게 3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적립식 패시브 지수 추종 포트폴리오를 기본값으로 시작해서, 첫째, 여러분이 가치 투자자 공부를 하면 할수록 패시브에 비해서 액티브로 투자하는 비중을 점점 늘려가면 되고요. 두 번째로, 매크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순수 주식만 담기보다는 채권과 원자재 비중을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하면 되고요. 그 다음 셋째, 기업과 자산군에 대한 밸류에이션 스킬도 늘고,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전문성이 늘어가면 갈수록 기계적인 요 적립식에서 좀 더 시점이나 밸류에이션 레벨이나 사이클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워런 버핏은 아까 전에 이제 기업 파산 등의 영구적인 자본 손실 문제가 아닌 이상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리스크 척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물론 워런 버핏은 훌륭한 투자자고 개인 투자자가 배울 점이 참 많지만, 저는 이 부분만큼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핏의 말처럼 포트폴리오 변동성보다 수익률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3배 레버리지 ETF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버핏 같은 처리는 몰라도 우리 같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서 내 손익이 얼마나 매일 변동하는지는 심리적인 절제 위에 매우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합니다.
흡연자가 금연 시도하면서 모니터 앞에 말보로 한 갑 올려두면 힘들겠죠. 또 야식 안 먹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내 룸메이트가 매일 밤 떡볶이랑 치킨 시키면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제 우위가 투자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좀 방치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은 담배와 치킨을 계속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야 당연히 파산만 안 하면 변동성이 높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게 좋겠지만,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서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계속 하려면 포트폴리오 변동성은 반드시 관리해줘야 한다는 점, 절제 우위를 잃어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확률적 우위도 잃어버린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트레이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